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데 왠지 모르게 허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남들 도와주고 부탁도 다 들어줬는데, 근데 왜 이렇게 손에 남는 게 없지? 회사에서 누군가 야근을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내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먼저 도와주고, 회의 자리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괜히 말했다가 튈까봐 참고, 연봉 협상 때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끝내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착하게 사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오늘 저는 그 믿음에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정말로 착하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착함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먼저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저는 지금 나쁘게 살아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착하게만 사는 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병적인 친절 또는 과잉 동조 행동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 나의 필요보다 타인의 필요를 언제나 먼저 두는 것. 거절을 했을 때 상대가 나를 싫어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내 진짜 의견을 숨기는 것. 이런 행동들이 왜 문제냐고요? 심리학자 해리엇 브레이커는 그의 저서 착한 사람 증후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에게 착하게 보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가장 나쁜 사람이 된다. 이건 단순히 성격이 소심한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경제적 결과를, 인간관계의 질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심리적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대부분은 아주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릴 때 칭찬받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말 잘 듣는 아이, 싸우지 않는 착한 아이, 얌전한 아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주 강력한 공식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착한 것은 사랑받는 것. 내 의견을 굽히는 것은 갈등을 피하는 것. 참는 것은 좋은 사람인 것.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도 무의식 속에 이 공식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떠날 거야.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될 거야.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수용 불안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인정과 승인에 자신의 안정감을 연결짓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불안이 어른이 된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작동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연애에서, 사업에서, 돈을 버는 모든 순간에 협상 자리에서 더 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승진 기회가 와도 먼저 손을 들지 못하고 내 아이디어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착함이 삶의 무기가 아니라 삶의 족쇄가 되는 거죠. 이게 정말로 경제적인 결과와 연결되냐고요? 네,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연봉 협상입니다. 직장인 A씨는 3년 동안 팀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매년 연봉 협상 시즌이 돌아오면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괜히 더 달라고 했다가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괜히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보일까봐. 반면 옆팀 B씨는 매년 데이터를 들고 갔습니다. 올해 제가 담당한 프로젝트에서 이 정도 성과가 났습니다. 시장 평균 연봉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인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 후 두 사람의 연봉 차이는 800만 원이 됐습니다. A씨가 나쁜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는 그냥 너무 착했던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사업과 경계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C씨는 오랜 단골 손님이 좀 깎아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언제나 깎아줬습니다. 처음에는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손님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당연한 것이 됐고 추가 서비스도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기껏 배려를 베풀었더니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본값으로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호혜성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경계가 없는 친절은 상대의 감사를 낳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의 요구를 키웁니다. 그리고 결국 관계의 불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직장 내 역학입니다. 미국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수천 명의 직장인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직장 내에서 가장 낮은 생산 성과, 가장 낮은 성과를 보이는 그룹은 뜻밖에도 아무에게나 경계 없이 퍼주는 기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가장 높은 성과를 낸 그룹도 기버였다는 겁니다. 차이가 뭐냐고요? 성공한 기버는 자신을 먼저 챙길 줄 알았습니다. 전략적으로 도울 사람을 골랐고 자신이 소진되기 전에 경계를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심으로 타인을 도왔습니다. 결국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누구에게, 어느 선까지 주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착함의 동기입니다. 두 종류의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돕습니다. 상대가 기뻐하는 게 자신도 기쁘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나누기 때문에 이 사람의 착함은 자발적이고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다른 한 사람은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돕습니다.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이 사람의 착함은 강요된 것이고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반드시 이런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억울함, 서운함, 알 수 없는 분노.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경계에서 시작된다. 경계가 없는 친절은 결국 분노를 낳는다. 우리가 말 못하고 참고 속으로 억울해하는 그 감정. 그게 바로 경계 없는 착함이 만들어내는 내면의 분노입니다. 그 분노는 쌓이고 쌓여서 결국 번아웃으로,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쁜 사람이 돼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지키면서도 진심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거절을 연습하세요. 거절은 관계를 끊는 행위가 아닙니다. 거절은 자신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번엔 제가 좀 어렵겠어요. 오늘은 힘들고 다음에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한마디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이 떨리고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지금까지 안 써본 근육을 쓰는 거니까요. 두 번째,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세요. 협상을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서 써보세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한 일 중 가치 있는 것 3가지. 별거 없다고요? 정말요? 남들 도와준 것도, 묵묵히 버텨낸 것도, 문제를 해결한 것도. 그것들이 전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기여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 이게 협상의 시작이고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친절의 방향을 바꾸세요. 모든 사람에게 착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는 유한하니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착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충분히 채워져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도움이 됩니다. 비행기 안전 안내 방송을 떠올려 보세요. 산소 마스크는 자신에게 먼저 착용하신 후 옆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신이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생존의 지혜이자 진정한 친절의 조건입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착하게 사는 것, 그 자체는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서 나오는 착함, 경계가 없는 착함,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유지하는 착함은 결국 당신의 시간을, 돈을, 기회를,
그리고 자존감을 조금씩 빼앗아 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이거 내 얘기네 라고 느끼신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 느낌 정말 소중합니다. 자각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당신은 착한 사람인 척을 그만둘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자신에게도 착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남에게 베풀었던 그 따뜻한 마음의 반만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그게 가장 오래가는 친절이고 가장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